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돈이 되는 뉴스 먼저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확인하시죠. SK 하이닉스, SK 네트워크스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들입니다. 네. 최악을 통과했다 혹은 성장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나왔던 뉴스 그대로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한 25% 하향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하향 기조에 있구나라는 쪽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워낙 눈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보다는 좋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보다는 한 10% 이상은 더 나왔다라는데, 일단 여기 좀 더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진한 영향권은 계속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D램 관련된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메모리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가격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PC D램 가격이나 이제 현물 가격들을 보는 흐름들과 함께 낸드 플래시의 현물 가격 흐름들도 아직까지는 하향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자체가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크게 나오긴 힘들겠다라는 쪽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앞선 좀 더 나아간 단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했던 IR 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호재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재고가 축소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특히 지금 현재 D램 재고가 7주대에서 한 5주대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관점과 함께 이 투자도 보수적으로 바뀌고, 게다가 감산도 진행한다. 그리고 수요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도 내년 반도체 시장의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은 5G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을 언급을 드렸었죠. 네.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 SK 하이닉스도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화권 쪽의 서버 고객이 회복되고 있고, 게다가 미주권 관련된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고객이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내년 1분기가 되면은 거의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껏해 한 수천 대의 수준이겠죠. 거기서 2억 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폭발적인 모바일 D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좀 본다면 올해가 최악이 되고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부진하고 내년에는 좋아지는 그러한 흐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수요 흐름들의 회복세가 강하게 나오게 됐을 때, 지금은 이제 반응이 별로 없지만은 어떤 반도체 현물 가격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쪽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뚜렷하게 주가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이를 좀 IT 부분이다 보니까 좀 선반영한다라고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면 4분기부터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업황과 관련된 개선과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봐도 될 만한 가격대가 들어왔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한 79,000원대 정도쯤에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87,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7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등급은 얼마 주시겠어요? 네, 투자 등급은 지금 관점들로 봤었을 때 그래도 1등급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9,000원의 매수가, 목표 주가는 87,500원, 손절가는 73,000원 제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투자 등급 1등급이고요. 다음 돈이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차세대 AP 5G 모뎀을 공개했습니다. 이 뉴스 중요할까요? 네, 중요한 등급으로 마찬가지로 1등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앞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반도체 2030 전략을 구체화시켰다라는 쪽에서 한 단계 진전된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역량을 보여줄 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AP라고 봐야 되겠죠.
모바일 프로세서 관련된 쪽의 전략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퀄컴이 여전히 이 작년 2분기 같은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한 37%대 여전히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메디아텍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빠르게 이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핵심 칩 관련된 쪽에 대한 AP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5G 관련된 모뎀도 새로운 신작을 보이는데 기존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가져가는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특히 차량 쪽에도 적용 가능한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 사항들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미지 센서나 특히 카메라가 지능을 보유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는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겠다라고 보여지면서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는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페스라든가 테크윙, 그 밖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소재 관련된 쪽에서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같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딱 한 종목만 꼽으라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ENF 테크놀로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더 높다는 쪽으로 무게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케미칼에 주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의 D램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에 중국 광저우 OLED 신규 공장 이런 쪽에 따른 수혜가 이어지면서 2, 4분기 실적이 벌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그런 기조가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면서 매출은 한 5천억대로 한 17% 증가한 올해 실적을 보여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540억대, 50% 이상 증가한다고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3,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아직 추가적인 가격 메리트는 높다라고 본 상황 쪽에서 일단 매수가는 한 25,000원대 부근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오늘 또 IT 가운데서 최선호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AP, 5G 모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일단 AP를 찾아보시면요. 스마트폰이랑 디지털 TV 속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그 CPU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개발을 했고 또 5G 모뎀에서는 이제 IoT와 차량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삼성의 역량을 다시 한번 또 발전시켰다는 걸 보여줬고요.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전략 주셨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셨고 네. 등급은 얼마신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등급, 1등급? 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벌써 앞서 두 건이 나왔는데 네. 모두 다 1등급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측면들이 높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IT 쪽의 가장 핵심적인 섹터와 부분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돈 되는 뉴스 세 번째입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에서 호재를 받았습니다. 네. 이 리튬이라는 게 또 중요한 소재고요. 여기서 좀 양이 많았다고요? 네, 예. 생각보다 많은 양 때문에 한박 웃음을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 포스코의 움직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호주에서 연간 4만 톤의 리튬을 확보한 이후에 이번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아르헨티나 쪽에서 더 나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분 좋은 뉴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리튬 이온 전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긍정적이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그동안 철강 중심의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이제 소재 쪽에 다변화를 시키면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한 드라이브 계속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 포스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지금 잠정 실적 발표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이 안 될 걸로 봤는데 1조가 살짝 넘었습니다. 1조 한 380억대 정도로 나오면서 그래도 1조 원대는 넘겼다라는 부분들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40% 이상 좀 줄어든 수치고, 그리고 여전히 내년과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분기 실적이 계속 1조 원대를 유지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좀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여전히 경기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더 뭔가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를 고르지 않고 차라리 2차전지 관련된 쪽에 집중을 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쪽에 포스코 케미칼이 더 낫겠다라는 쪽에서 종목을 선정해봤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을 미리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부분들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던 부분들. 그래서 영업이익이 280억대로 한 15% 줄어든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성장성은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차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위축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ESS를 필두로 해서 나오고 있는 화재와 관련된 안정성이 약간 계속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계속 보조금을 계속 좀 줄이고 있는 관점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된 시장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기차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은 좀 약간 좀 떨어졌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래도 시장의 중심은 또 유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유럽 시장에 대한 전기차 판매들은 그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모멘텀은 유럽을 바라보되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 더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등급 자체로 보게 되면 3등급 정도로만 일단 아직 강한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좀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는 관점 쪽에서 매수가도 한 45,000원대 이하로 포스코 케미칼을 접근하는 전략 쪽에 약간 좀 저점 매수에 한정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52,000원대, 손절가는 41,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업황의 불확실성은 포스코 네. 케미칼이 실적으로 좀 깨지 않는 이상은 모멘텀을 그렇죠. 받기는 어렵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3분기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은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포스코 2차 전지 쪽에 신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쪽의 생산량이 예상보다 더 크다는 점 긍정적인 호재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또 큰 모멘텀을 받기에는 어렵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 3등급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